E&E 아키텍처란 무엇일까요? 이제 차량을 포함해서 많은 제품군, 시스템들의 소프트웨어가 도입되고 또 전자장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전자기기, 전자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이것들의 체계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E 아키텍처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로 차량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정의를 했을 때 그것이 하드웨어적인 기능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런 전기 장비에 관련된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전자장비 관점 측면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그 개발 방향성을 잡는 것이 E 아키텍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 아키텍처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카티아 매직의 E 아키텍처 플러그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정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컴포넌트들 또는 이슈들 간의 정보를 교환해야 하고 그 정보가 어떤 형태의 프로토콜을 따르는지 등을 정의하는 것이 카티아 매직 E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E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업무 흐름상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E 아키텍처는 가운데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E 아키텍처가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왼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추상적인 레벨의 아키텍처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로지컬 아키텍처 그리고 펑셔널 아키텍처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on what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런 앞서 우리가 정의한 이런 추상적인 아키텍처를 이 관점에서 어떤 것을 담아낼 것인가를 조금 더 상세화되게 하는 단계가 이 아키텍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가 있고 이 세 가지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매핑까지 해서 총 네 가지의 분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아키텍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전기 전자장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 사양서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오른쪽에 how 단계인 실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전자 회로도를 작성한다던가 실질적인 와이어링 하네스 설계를 진행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 아키텍처는 중간 부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티아 매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아키텍처가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우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모델링 도메인 with CSML UML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MBSE는 저희가 보통 CSML 또는 UML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아키텍처를 위한 모델링 랭귀지 프로파일을 커스터마이징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영역을 아키텍처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수정하거나 변경할 일이 없겠지만 우선 어떤 모델 구성 요소들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 영역에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프로파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하드웨어 아키텍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시스템 매핑 영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뒤에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실제 예제들 그리고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위에는 다이어그램들 그리고 아래는 ICD 테이블과 같은 예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키텍처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는 BDD와 IBD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D는 블록 데피니션 다이어그램이고요. IBD는 인터널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CSML에서 가지고 있는 이 BDD, IBD를 확장해서 커스터마이징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폴로지 아키텍처도 BDD, IBD가 있고요. 기존의 CSML은 총 9가지의 수많은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BDD, IBD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Communication Matrix Table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더넷이나 CAN, LDF, 플렉스레이와 같은 통신 규약, 어떤 시그널, 어떤 메시지들을 담아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을 정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영역들을 모델링하고 시스템 매핑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인터페이스 컨트롤 다큐먼트가 산출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위에 있는 이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들로는 이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이제 이 아키텍처를 직접 모델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통신 파일들, 예를 들어서 DBC나 LDF 같은 형태의 포맷의 파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임포트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모델링으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이 아키텍처의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금 이 화면은 카티아 매직 화면이고요. 제가 이 아키텍처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관련된 에이다스 예제를 표시한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플러그인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 아키텍처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필요한 플러그인이고요.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약 5일 정도 평가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은 카티아 매직 2024X 리프레시 2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에서는 해당 플러그인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how sample이라는 메뉴도 열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카티아 매직, 카티아 E 아키텍처라는 예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ADAS로 시작하는 4개의 예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functions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제가 좀 정리한 설명 다이어그램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예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파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키텍처의 프로파일.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실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로파일이라는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 타입들, 즉 모델링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컴포넌트 포트, 인터페이스, 베리어블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간략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프로파일입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 분홍색 색깔로 표시되는 항목들이 있죠. 블럭, 인터페이스 블럭, 플로우 프로퍼티, 프록시 포트 등이 있습니다. 이 분홍색 항목들은 기존의 CSML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CSML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상속받아서 커스터마이징된 이 아키텍처만의 어떤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토메이트 컴포넌트, 어댑터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블럭,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라이언트 서버, 샌더 리시버, 그리고 펑셔널 기능 관점의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들, 즉 정보의 속성이죠. 그 플로우 프로퍼티도 소프트웨어 베리어블이라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 데이터 엘리먼트, 이벤트, 필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이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결합돼서 이제 아키텍처가 작성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인터페이스 해주는 영역을 이 포트라고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포트를 정의하는데 그것도 이제 서비스 인스턴스 포트, 클라이언트 서버 포트, 샌더 리시버 포트, 그리고 기능적인 펑셔널 포트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이 펑셔널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작성된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설명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제 실제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예제가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다이어그램은 이 녀석인데요. 소프트웨어 기능의 수직적인 관계, 하이라키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ADAS 시스템의 기능의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 하위 기능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엑셀 페달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에 관련된 기능, 크루즈 컨트롤 등등 이런 이제 ADAS 시스템에 관련된 기능들,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이 이제 상위 레벨의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레벨의 기능들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다음 다이어그램으로는 이 ADAS 마찬가지로 다이어그램인데 이 다이어그램은 앞서 봤던 다이어그램은 이제 수직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방금 봤던 두 번째 레벨의 이제 기능 요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 바로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기능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그 기능들이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인터페이스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이제 기능이고 여기에 있는 작은 블럭이 포트입니다. 그래서 기능들별로 서로 이제 인터페이스하는 정보들에 대한 관계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로 보여드릴 녀석은 이제 펑션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간의 인터페이스가 아까 있었죠. 포토 형태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아까 봤던 그 주고받는 정보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그 정보의 어떤 타입, 이게 리얼 값인지, 불리언인지, 인티저 값인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정보 인터페이스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예제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입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 예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프로파일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컴포넌트, 디바이스, 버스, 그리고 포트, 인터페이스로 구분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앞서 봤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제 분홍색 시스템의 요소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를 상속받은 하드웨어 아키텍처 프로파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드웨어 요소를 정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추상적인 토폴로지와 그리고 컴포넌트, 디바이스, 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 영역을 보면은 이제 전자 장치들 종류가 있습니다. 것들을 보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센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기타 전자 장비들, 그리고 ECU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아키텍처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 종류도 캠퍼스와 림버스, 그리고 플렉스 레이버스 등의 종류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도 방금 봤던 버스를 활용하는 캠포트, 림포트, 플렉스 레이포트가 있고 또 이더넷 포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트의 정보를 정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블럭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트들 간의 연결 관계를 정의하는 커넥터에 대한 프로파일도 보시는 것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실제 예제로 넘어가서 하드웨어 아키텍처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의 수직적인 포함 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에 최상위 시스템인 이 토폴로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토폴로지 하위에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슈들이 있고 상위에는 센서, 림버스,
그리고 배터리와 같은 일렉트리컬 디바이스들,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런 이제 기타 전자 장비들이, 즉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이 정의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모델들이 타입에 따라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센서나 캠퍼스와 같은 이제 이것을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입에 따라서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레전드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전드도 이 플러그인에서 자동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의 트리들을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이 컴포넌트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각각 액추에이터, 버스, ECU, 일렉트리컬 디바이스, 센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저희가 생성한 모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성한 녀석들을 패키지로 관리를 함으로써 추후에 이제 사내의 어떤 라이브러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다음 다이어그램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요 BDDR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고 IBD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릴 건데요. 방금 봤던 그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수평적인 연결 관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ECU와 버스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노란색 항목들은 ECU 항목들이고요. 가운데 통신할 수 있는 캠퍼스가 바디 캠퍼스와 파워트레인 캠퍼스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중간에 림퍼스도 ECU와 통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 디스트리뷰션 다이어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배터리부터 ECU까지 어떤 식으로 전력이 배분되게 할 건지 표현한 다이어그램이고요. 열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존재하고 배터리에서 마스터 릴레이와 퓨즈 릴레이, 바디와 엔진 부분에 퓨즈 릴레이가 나눠서 ECU까지 어떻게 전력이 공급되게 우리가 체계를 잡아갈 것인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어드 링크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는 ECU부터 센서 액추에이터까지 실제 와이어링이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건지를 정의하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드웨어 장비에 센서는 두 개가 있고 액추에이터는 하나가 있죠. 그리고 ECU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디, 캔 통신을 하는 바디 쪽에 캔 통신하는 게 있고요. 아까 하드웨어 아키텍처에도 바디 캠퍼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버스에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즉 통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캔 매트릭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매트릭스는 이렇게 여러 개의 캔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캔 프레임의 ID하고 그리고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은 열어보면 이제 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페이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페이로드는 이제 여러 개의 버스 시그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테이블에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버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페이로드에서 이 버스가 어느 비트에서 시작을 하고 이 신호의 길이가 어느 사이즈가 될 건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버스 구성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리고 뒤에 보면은 먹스에 대한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엔디안 속성 등 이 버스에 대한 속성을 저희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정보 속성들을 저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다른 이제 캔 프레임에도 이런 식으로 버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이 매트릭스, 이 버스 구성을 편집하는데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윈도우에서 매트릭스 에디터라는 뷰를 저희가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뷰가 나타나는데요. 이 매트릭스 에디터는 이 아키텍처 플러그인을 설치한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선택한 이 페이로드 또는 프레임에 대한 네 가지 버스가 있죠. 그리고 이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비트 시작점과 사이즈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보시는 이 프레임 매트릭스 편집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7번에서 시작하는 비트를 6번으로 바꿔준다고 한다면은 1번에서 시작하는 버스와 지금 비트가 겹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버스 프로토콜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레임을 눌러봤을 때 어떤 식으로 비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저희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예제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매핑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세 개의 예제를 보여드렸고, 지금 네 번째 시스템 매핑 예제를 보여드리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3개의 모델이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모델.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매핑 단계에서는 그 3개의 모델들을 서로 매핑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매핑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 2.1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매핑.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와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매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네, 지금 왼쪽에 있는 항목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기능 항목들입니다. 아까 봤던 엑셀 페달 기능, 브레이크 페달 기능 등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토폴로지라고 해서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하드웨어에 매핑되는지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러한 매트릭스 형식으로 저희가 리뷰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매핑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소프트웨어 기능이고요. 그리고 기능에서 이 기능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항목들이 있었죠. 그 인터페이스 항목과 그리고 저희가 그 버스 프로토콜을 정의했던 걸 보면은 버스 시그널들이 있죠, 각각. 그 시그널들을 매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그 버스 시그널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스 정의한 기능 간의 주고받는 정보를 매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와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매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에 보면은 바디 캠퍼스와 파워트레인 캠퍼스가 있었죠.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에도 캔 바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와 캔 파워트레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핑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매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세 개의 모델들이 연결이 된 것인데요. 즉 이제 이 통신 프로토콜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매핑이 되어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버스 시그널들이 어떤 하드웨어들 간에 주고받는 정보인지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시스템 시그널 라우팅 단계에서 다이어그램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위쪽에 있는 초록색 다이어그램, 초록색 아키텍처가 이제 기능 영역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 영역이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색 점선으로 연결된 게 이 기능들이 어떤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매트릭스 커뮤니케이션 항목들도 각각 하드웨어의 영역에 해당하는 버스에 매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버스에 정의된 시그널들이 지금 이 하드웨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그널들이 어떤 하드웨어 요소로부터 서로 주고받는 정보인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하드웨어 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정의할 때 기존에는 원래는 일일이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이 아키텍처에서는 이러한 이제 시그널 매핑하는 작업을, 즉 라우팅이라고 하죠. 라우팅하는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스템 매핑 패키지를 오른쪽 클릭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키텍처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라우트 시스템 시그널 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오토사 모델로 익스포트를 한다던가 하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트 시스템 시그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UI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UI는 어떤 목적이냐면은 내가 지금 주어진 시그널을 선택을 해서 어떤 컴포넌트가 이 시그널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소비되는지가 나타났고요. 그 가능한 경로가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로가 타당한 경로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다른 예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브레이크 페달 액티베이션이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그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BCM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ECM이라는 장치와 캠퍼스를 통해서 다시 BCM으로 전달하는 좀 돌아가는 경로가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여기에 펜딩 라우팅에 등록을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해당 경로가 이제 브레이크 페달 액티베이션이라는 시그널이 이 브레이크 페달 포지션 센서에서 ECM이라는 ECU로 전달되고 캠퍼스를 통해서 BCM으로 전달되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왼쪽 트리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변경된 항목이 표시가 되죠. 파란색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3번에 걸쳐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정보를 기존의 라우트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액티베이션에 가서 해당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선택하고 간단한 패스를 선택을 하고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이어그램 상에서도 해당 시그널이 직접 연결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요 아이템 플로우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3개로 전달되는 것들이 한 번에 전달되는 경로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편리한 이 아키텍처 작성에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완료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ICD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ICD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에는 이 파트 하드웨어 요소죠. 이 ECU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 ECU 컴포넌트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시그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시그널들은 어떤 통신 프로토콜 규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ICD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점 이제 전자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적화된 자동차 EE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단에서 아키텍처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카티아 매직에서는 이 EE 아키텍처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지원을 드리고 또 오토사와 같은 표준 인증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끔 기능적인 솔루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밸류로는 이제 이 플러그인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방금 보여드린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즉 모델링을 하고 이걸 가지고 ICD를 만드는, 즉 설계 사행서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와 이 전자장비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장치의 비용적인 측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아키텍처를 모델로 작성을 함으로써 이 아키텍처의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만드는 차량 시스템에서 얼마만큼의 전자 장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함으로써 우리가 최적화된 이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양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